다이어트 하려고 마음 먹은 지는 5일 차고 영상을 찍는 건 지금 3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6점 몇 킬로의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 몇 킬로 빠졌을까요? 1킬로 빠지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1킬로가 빠지는데 7,0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7,000칼로리 먹는다.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피자 한 쪽이 400칼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피자가 8조각이잖아. 한 판이 큰 게. 그럼 48? 그럼 여러분들이 7,000칼로리를 먹으려면 피자 라지 큰 거를 거의 2판을 먹어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같이. 아까 말했죠. 1kg 빼는데 얼마다? 7,0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반 남자들이 한 1,700 정도 기초대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육량이 많고 몸무게가 많으면 높아요. 이제 활동대사량이 있습니다. 활동대사량이 뭡니까? 일단 이제 몸을 쓰는 운동이래요.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활동대사량이 높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사무직이에요. 저는 한 500에서 1000 정도 잡을게요. 운동대사량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전거 타시는 거. 저는 웨이트도 하고 자전거도 타잖아요. 오늘 경우를 제가 들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헬스장 가서 빡시게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로투스를 탔습니다. 770칼로리가 소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700칼로리 소비했다 칩시다. 오늘 내가 쓴 칼로리는 얼마냐를 계산해 볼게요. 인풋이 아니라 내가 쓴 거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얼마를 썼습니까? 그렇죠. 3,300원을 썼습니다. 오늘 쓴, 여기 뭐 소화대사량 뭐 몇 가지 있는데 다 버리고 그냥 오늘 쓴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쓴 거를 계산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쓴 거를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들어온 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GI 지수 낮은 고구마 먹고 뭐 단백질, 탄수화물 먹고 뭐 어려워. 막 고구마 처음에 맛있지. 막 먹으면 고구마 맛있네. 호박 고구마 한 일주일 먹어봐. 막 고구마에 고자만 들어도 막 진짜 지나가는 고시한테 시비 걸고 싶고 막 그렇거든. 닭가슴살 막 누가 다이어트해서 막 먹던데. 나 닭가슴살 고구마 막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살 빠지겠네. 단백질이 여러분 먹는 게 있잖아. 헬스장 가가 2kg 3kg 막 쫑쫑쫑쫑쫑쫑쫑 나의 숨겨있던 나의 이두가 드디어 싹을 트면서 이두가 깔짝깔짝깔짝 막 아파해. 막 그런 경우 처음에 헬스장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나는 막 이두가 하니까 이제 프로틴 막 먹어야지. 막 형님 전화합니다. 형님 나 오늘 헬스장 가갖고 2kg로 한 5세트 했는데 프로틴 먹어야 되겠네. 형님 프로틴 추천해주세요. 프로틴이고 단백질이고 뭐고 간에 그냥 주무세요. 진짜 운동을 힘들게 해서 근육이 진짜 확 다 찢어져가지고 금섬유가 찢어져가지고 다음날 막 세수할 때 손으로 세수하는 게 아니고 대가리 쳐박고 막 이렇게 해줘야 프로틴 보충제도 먹고 닭가슴살도 몸무게 계산해서 그램수 맞춰서 먹는 거예요. 초보 운동을 하는 다이어터들한테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다? 칼로리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회사 식당을 갔어. 칼로리를 계산하고 싶어. 칼로리 계산하고 싶은데 공깃밥에 오늘 돼지 돼지 두루치기 나왔네? 돼지 두루치기 막 펐어. 그 옆에 막 찌짐이나 찌짐 막 한 3개 4개 올렸어. 거기다 김치에 막 콩나물에 국은 또 육개장 나왔네. 시원하네. 한잔 때리는데 막 육개장 먹으면 속이 막 바글바글. 그걸 어떻게 칼로리를 계산할 거냐고. 공깃밥 한 그릇에 300칼로리? 굉장히 칼로리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를 그램수에 맞춰 먹으면 칼로리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너들이 특히. 중요한 거는 내가 먹는 거랑 쓰는 거의 칼로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그러면 포기해. 내려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싸서 먹고 뭐 끼니마다 그걸 먹고 칼로리 계산해라.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훨씬 쉽잖아. 우리 호구 형님 오셨네.
회원님, 회원님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니까 회원님이 오늘 먹는 칼로리를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 그 회원님의 기초대사량 계산해서 제가 스케줄을 쫙 짜드릴 테니까 오늘 회원님 드신 거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제 헬스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오늘요 김치 볶음밥에다가 볶음에 계란 2개 넣어가지고 노란장 뺐고요. 거기다 콩나물 3개 붙여가지고 제가 고추장에 찍어서 쌍추 한 5장 먹고요. 거기다가 된장을 찍어 먹었어요. 근데 저 삼겹살도 주시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삼겹살 주던 거를 한 12조각 정도 먹었고요. 근데 삼겹살 먹고 나니까 입이 철철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메론 하나 좀 빨았는데 좀 무시하다. 그래도 올드컵도 하나 막 신문 올드컵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떡을 하나 주게 떡을 하나 먹었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트레이너는 말 먹었네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단을 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안 주겠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점점 바꿔가. 그래서 이제 고구마랑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제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몸무게에 맞춰 먹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먹은 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먹은 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탁 눈을 뜨고 뜨면서 출근하기 싫다 하면서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눈을 뜨고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자 아침에 우유를 한 잔 먹었습니다. 흰 우유를 한 잔 먹었어요. 아침은 뭐다? 50칼로리를 먹었다. 우유 한 잔 먹었어요. 자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뭐다? 내가 하루 먹는 걸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먹는 걸. 그리고 점심 때 제가 어제 회식을 했거든요. 회식에 내기당구를 쳐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국수를 얻어먹었거든요. 칼국수를 좀 더 먹었나? 김치도 주워 먹고 뭐 했으니까 좋아. 800칼로리 먹었다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은 칼로리를 계산을 했습니다. 고구마 300g을 먹었어요. 고구마 300g. 자, 고구마 300g을 먹었습니다. 고구마 100g이 찐 고구마가 한 130칼로리 정도 됩니다. 400칼로리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몸속에 들어갔던 칼로리는 몇이냐? 많이 써서 1300칼로리를 먹었는데 커피도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먹었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도 먹었고 오케이 안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1500칼로리 먹었다 칩시다. 총 계산 3300칼로리를 썼고 1500칼로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입니까? 1800칼로리를 오늘 그러면 세이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처음에 3000칼로리 뭐 하루 만에 쓰락하면 거의 코피가 터질 정도로 쉽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게 훨씬 힘들어요. 몸이 육체가 힘든 건 휴식을 취하면 돌아오는데 배고픈 거는 계속 가. 1500칼로리만 제가 오늘 먹었습니다. 1500칼로리 먹고 그렇게 힘들게 먹는 거 참고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 고작 하루에 세이브 되는 게 1800칼로리다 라는 거예요. 제가 5일 동안 86점 몇 킬로에서 지금 83kg? 3kg를 뺐어요. 3kg를 뺐어요. 오늘 로투스를 타고 저울에 몸무게를 딱 재니까 어제보다 700g이 빠졌더라고. 700g이. 이상한데? 너 지금 마이너스 1kg 뺐는데 7000칼로리 필요하다면서. 근데 왜 700칼로리나 빠져? 700칼로리 빠지면 70%가 빠진 거니까 한 5000칼로리 정도가 세이브가 돼야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700g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수분이 빠져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 또 물 가서 또 자전거 타고 막 기분 좋아. 나 기분이가 좋나? 700g 막 맥주 한잔 해야지 막. 그러면 이제 그냥 도로 가는 거야. 그때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항상 아침 공복에 응가하고 몸과 정신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몸무게를 항상 똑같은 컨디션에 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조건은 뭐다? 먹는 거 쓰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정확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에 얼마를 세이브할지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면 하루에 1500에서 2000칼로리를 세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량을 늘리거나 먹는 걸 더 줄여야 돼요. 그 치팅데이 없어. 마음 먹고 할 때는 치팅데이 없는 거야. 치팅데이. 나 이 날만 위해서 나는 산다. 그래갖고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원래 운동하는 사람의 치팅데이는 그날 내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대한 걸 좀 더 먹는 거야. 무슨 말이냐?
고구마를 200g 더 먹는다. 닭가슴살을 200g 더 먹겠다. 아니면 단기 너무 먹고 싶다. 그럼 프로틴 보충제를 더 먹겠다. 그게 치팅데이거든. 근데 이제 남들은 그 치팅데이 때 막 그렇게 많이 먹고 내게 행복감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먹는 거랑 쓰는 거에 대한 칼로리 계산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시점까지 몇 킬로를 뺄지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오늘부터 막 다이어트 해야지, 막 나 이제 판다, 이제 먹는 거 줄여. 그러면 대부분이 다 폭식하고 또 다시 먹거든. 그 유산소에 가장 좋은 건 뭐다? 뭐 수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자전거도 굉장히 큰 유산소 영역 중에 하나다.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된다. 당연히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전거로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최고 심박의 7, 80% 정도, 그러니까 내 FTP의 한 70%, 80% 정도 되는 걸로 1시간 정도는 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다이어트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약한 강도로 길게 하셔도 돼요. 짧은 시간에 센 강도로 하셔도 되는데 1시간 정도에서는 그 정도의 파워를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게 가장 몸에 무리도 안 되고 많은 칼로리량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몸은.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내가 맨날 이제 빵을 먹었어요. 빵을 막 먹다. 내 사랑 빵. 맨날 먹었어.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언제 난 살 빼면 내가 원빈일 것 같아. 아니야. 절대 네가 살 빼도 원빈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안 먹어. 근데 저녁이 됐어. 그럼 빵 반 쪼가리만 먹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죽을라나 봐. 빵을 맨날 하루에 20개 먹다가 갑자기 안 먹네? 야, 얘 지금 죽을라나 봐. 얘 죽으면 우리도 죽는데. 야, 비상상태. 내 빵을 반 조각 먹었잖아요? 야, 우리 안 죽어야 되잖아. 야, 다 저장시켜.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비상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다이어트를 시키는 사람들은 똑같은 칼로리를 먹게 시키고 한 점심이나 뭐 저녁 같은 거를 식단을 바꿔줘요. GI 지수 낮은 뭐 고구마 단백질 많은 닭가슴살 먹어라.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거 계속 바꿔. 그래서 비슷한 칼로리가 들어가는 대신에 고단백 음식을 넣어주는 거야. 탄수화물 줄여가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요요가 잘 안 와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막 먹는 거 줄이고 뭐 이 정도는 아니고 점심은 일반식 먹고 원래 아침은 저는 잘 안 먹었으니까 저녁에 군것질하고 폭식하던 걸 참아서 일주일 동안 제가 아마 한 1500칼로리 하루에 1500칼로리 정도만 먹을 거예요. 몰라. 또 나도 뭐 미쳐가지고 폭식할지 모르겠지만 1500칼로리를 먹고 매일 자전거 로투스를 일주일 탈 겁니다. 치즈킹 다이어트 할 때 무거운 자전거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무거운 자전거가 최고입니까? 무거운 자전거가 피팅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타면 몸에 무리만 더 가요. 이게 헬스장에 처음 가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상을 당하거나 흥미를 잃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자전거보다 내 몸에 맞는 자전거로 먼 거리 강한 강도를 오래 버티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 되지 않을까. 대신에 항상 말합니다. 내가 쓰는 칼로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참아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절대 먹는 걸 안 참는 다이어트는 없다. 지방이 타는 강도가 있다던데요. 그 유튜브분들이 체대인가 실험실에서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로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FTP와 최고 심박의 80% 정도 되는 강도로 1시간 정도 타라. 그걸 일단 추천해주고 싶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케이던스를 어느 정도로 타야 체지방 빼는 게 효율적일까요? 케이던스를 기준으로 잡는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심박이나 FTP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파워로 나오는 거니까 케이던스도. 미니벨로랑 로드 운동량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어떻게 타냐에 따라 다르겠죠. 말하면 로드 30으로 타는 거랑 미니벨로 30으로 타면 미니벨로 훨씬 힘들겠지. 훨씬 운동량이 많겠죠. 그죠? 같은 거리면 미니벨로가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건이 맞아야 돼요. 같은 거리를 어떤 강도로 가느냐예요.
같은 거리를 어떤 강류로 어떤 자전거를 타느냐,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아, 나 오늘 아이고 나 진짜 겁나 힘들었어 가 아니고 숫자로 해야 된다고. 아, 나 겁나 힘들었어가 뭐 지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지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힘들었는지 뭐 진짜 그냥 깨부리는 거지 약 파는 건지 어떻게 알아? 무슨 거리를 어떤 자전거로 몇 와트로 몸무게 몇인데 몇 카테고리로 갔는지 얼마의 칼로리를 소비를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냥 구름 붕 뜨듯이 하면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아.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메모도 하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살찌시면 규칙적으로. 난 성민아, 남자 60kg면 죽는다. 남자 60kg면 나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